안녕하십니까. 오늘 API 문서 작성법을 공유하고자 이제 이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API 문서는 다들 아마 백엔드 개발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한데, 이번에 오픈 API 그 스펙 3.1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2.0에서 3.0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스펙이 있길래 그걸 하면서 좀 배운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뭔가 HTTP 규약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네. 내용 잘 아시다시피 요청, 리퀘스트, 리스폰스, 응답, 결국엔 이제 뭐 요청의 값을 실어서 보내면 이제 응답에 그거에 합당한 리스폰스를 내려준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HTTP에서의 그 통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AJAX가 있죠. AJAX는 결국에는 그런 통신 방법들을 이제 이 한 화면 안에서 쪼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전체적인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방식, 그다음에 비동기 방식이 있는데요. 동기 방식은 이제 쭉 진행해서 쭉 내려가고 끝났구나." 해서 한 번에 원큐로 이제 쭉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동기 방식은 병렬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를 이제 요렇게 해서 쭉쭉 해서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AJAX에 대한 것들을 동기와 비동기를 알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get post가 있는데요. get은 뭐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뭐 적었을 때 주소값에 이렇게 쿼리 값이 같이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이 get의 특징이고요. 얘는 포스트의 방식을 이제 사용할 수 없되 이제 서로의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얘는 요렇게 해서 노출을 시켜야 되고 얘는 바디 값에 실어서 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API 문서를 만드는 일을 이제 오픈 API 스펙 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픈 API 사용하면 기능들 명세하고 설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펙을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좀 더 모호한 것들이 잡히고 좀 더 기능 개발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종류인데 너무 많아요. 그 살짝 보자면 요렇게 쭈루룩 있는데 헤드 옵션즈 요런 부분들 쪼끔 애매하죠. 패치도 쪼끔 애매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et, 파라미터, 뭐 post, put, delete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넘어가 보죠. 역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역등성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쪼끔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수행해도 결과가 같다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발표 준비하면서 느낀 건 데이터 일관성 유지하고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중복 요청을 안전하게 처리한다라는 부분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 결론이 뭐냐면 이건 get, put, delete. get은 이제 요청해서 값을 받아오는 거, put 이제 업데이트, 그다음에 delete 같은 게 삭제죠. 여러 번 호출해도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매번 호출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돼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요 세 개는 역등성이 보장된 거고 이 포스트는 특이하게 역등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포스트는 뭐 글을 생성하는데 그 글을 생성하더라도 계속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포스트의 역등성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일관성 유지 쭉쭉쭉쭉 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데이터의 삽입 요청이 여러 번 발생해도 데이터베이스에는 중복된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는다. 일관성 유지가 이제 명등성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오류 처리, 이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동일한 요청이 여러 번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등성을 갖춘 API는 동일한 결과를 반환하므로 뭐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 중복 요청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API를 이제 스펙을 받아서 제가 만약에 그걸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엔 이 안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역등성과 그 규약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I와의 그 상호작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양질의 문서 작성은 이제 소통과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펙 작성을 하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야기를 해보니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다른 이제 팀의 API 설계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스타일이 다르고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규약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던 것도 있었고 저희가 뭔가 빼먹는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프론트에서 에러가 났다.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 병합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돌아와서 API 문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요렇게 영어로 된 뭔가 문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따가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죠. 벌써부터 머리 아플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응답값에는 필수값을 명시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required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추가를 하지 않으면은 프론트에서 이거를 이제 응답값인데 이제 요게 필수값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타입스크립트에서 이제 불러올 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스펙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HTTP 규약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면 라우트 생성할 때 이제 여기에 그냥 다시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좋고 이렇게 언더바로 들어가게는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스펙에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섞였을 때는 그때는 진짜 혼돈의 도가니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다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랑 얘랑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를 쪼개서 이제 SEO에서 불러들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언더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SEO에서는 이 하나를 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EO를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들 머리 아픕니다. 이거는 그냥 쓸 넘어갈게요. 이따가 같이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좋을 내용이고요. 요거가 이제 스펙 문서를 작성하는 제일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패스죠. 여기 주소에 대한 PETS를 검색했을 때 요 get 요청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get 요청에 대한 이제 설명. 이제 설명을 적고 여기에는 뭐 콜론이나 뭐 그런 부분 아니지. 이게 쌍따옴표나 이런 것들 추가 안 해도 잘 인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랑 이제 리스폰스 응답값에 200이 찍히면 이제 정상적으로 응답했을 때 요거를 불러오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REF는 결국엔 이 스키마에 대한 그 값을 잘 가져와서 이제 함수처럼 사용하겠다. 함수?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처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이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됩니다. 이름 짓는 규칙인데요. 이번에 찾으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찾으면서 나온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et에서 파라미터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이제 보낼 때 스네이크 케이스, 카멜 케이스 어떤 게 좀 더 최신 트렌드에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글을 몇 개를 찾아보니까 당장은 카멜 케이스가 조금 더 약간 '많이 쓰자.'라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만약에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쓴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굳혀진 경우라면 '그렇게 쭉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꼭 안 좋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최신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한다기에는 저는 '그건 옳은 방법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팀 프론트와 같이 협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스테이터스 종류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제 200 정상 호출, 300 리디렉션, 400 클라이언트 오류, 500 서버 오류.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자주 보시는 내용일 테니까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본론으로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이 부분이 재밌거든요. 자, 요겁니다. 크램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라라벨에서 그 스펙 문서를 작성해 주는 녀석 중에 스웨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크램블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살짝 뜯어 보면은 로그인 처리합니다. 사용자 정보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지금 이거는 어 자 여기 있다.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처리합니다. 요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을 했을 때 저기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브라우저랑 그래요? 에디터. 예. 그래요. 예. 요 정도 보이실까요? 예예.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쪼끔 더 크게 할게요. 여기 보면은 어 이거는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 라라벨 스터디할 때 만들었던 코드들이에요. 이제 이때 쪼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크램블이라는 녀석이었는데 이거를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스펙 문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펙 문서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REF에서 제가 오타를 하나 낸다 그러면 귀신같이 에러를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거에 약간 노력을 약간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좋다?' 저는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케이스는 어떤 스펙 문서로 이거를 뱉는지를 저희가 다시 판독을 해야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제대로 만들어서 뭔가 명세를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지만 언제나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어노테이션을 달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 처리함하고 단지 새로 고침만 했을 뿐인데 요렇게 바로 먹히는 모습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램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는 이제 어떻게 이 스펙 문서를 빌드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 보면 그 API 스펙 문서 딱 하나만 덜렁 올려 놨어요. 그리고 이 스펙 문서를 만약에 VS 코드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오픈 API에 대한 플러그인을 추천드립니다.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을 설치해서 이제 요렇게 야물 파일을 열게 되면요. 이 야물 파일이랑 뭐 여러 가지 뭐 확장이 있을 수 있는데 야물 파일이 장점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에 대한 부분도 적용되고 해서 야물 파일이 조금 요즘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잡설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빌드를 한다고 했을 때 요렇게 해서 엔터를 누를게요. 이거는 이 야물 파일을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하는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npm으로 인스톨한 다음에 요렇게 오픈 API 제너레이터로 해서 이 파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줘. 타입스크립트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를 쓱 보니 여기 파일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쭉 들어갔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타입스크립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타입 전달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다른 회사의 썰 중에서도 타입 제대로 안 주는 개발자분과 싸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그 푸념을 들었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이거 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보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그 스펙 문서가 이거를 프론트엔드한테 딱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당연히 스펙 문서를 뒤지게 되고 스펙 문서를 뒤져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연결을 해보니까 에러가 나요. 알고 보니까 타입 문제였고 이제 라라벨에서 API를 잘못 만들어서 타입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제 문제가 난다고 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는 시간적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시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웨거 에디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스웨거 에디터는 장점이 뭐냐면 요거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요. 이 계속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가지고 여기는 이거구나,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기에는 너무 빡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딱 해서 클릭하면 요렇게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일단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보자면 이게 오픈 API 3.0.3 들어가고 설명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태그라는 녀석이 있는데 태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가 이제 슬슬 나오는 요 API 명세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슬슬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security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 시큐리티 스키마라는 녀석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녀석을 사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부분을 저는 예전에 그 문서를 보니까 헤더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달아가지고 파라미터에다 담아가지고 보내는 경우를 봤었는데 이제 방법들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API 키나 이런 부분도 따로 떼놔 가지고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required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값에서 이 required가 이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보냈을 때 빌드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잘못 얘기했네요. 리퀘스트가 아니라 리스폰스입니다. 예, 맞아요. 리스폰스고 그래서 이제 리콰이어드를 이제 달았을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유튜브 채팅창과 디스코드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어, 또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또 제가 먼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그러면은 지금 이제 스펙 문서도 따로 만들고 소스 코드 상에서도 이 PHP 도구로 따로 정리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스펙 문서도 따로 네. 따로 네, 그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예. 또 이제 PHP 코드 상에서 이제 클래스의 이제 그 PHP 도구로 거기에서도 또 작성하시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한 예, 이유가 네네, 이제 프론트 엔드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버전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슬슬 버전을 올리고 있어요, 저희가. 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스웨거의 빌드를 스웨거 그 확장이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명세를 직접 써서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호 호리 님이 항목이라고. 그러면 향후 그래서 계획은 예. 예. 향후 계획은 지금 스크램블이라는 녀석을 좀 한번 같이 보면서 도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읽혀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다 스크램 보니까 좀 네. 장점 예. 스크램블 예, 지금 질문해 주시 스크램블이 예. 읽어드린 그러니까 읽어드린 요 부분은 이제 PHP 코드인 거고 스웨거 에디터에서 읽어드린 거는 이제 따로 스펙 문서고 다른 거죠? 대신에 이게 얘가 아마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이렇게 띄워 주고 그다음에 빌드를 해서 스펙 문서로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예. 부분은 쪼끔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저도. 네, 지금 그 질문 네. 디스코드에 질문 올라온 거 있는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웨거 패키지를 쓰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i4 스웨거라거나. 실은 i5 스웨거를 어 제 그 개인 프로젝트 그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용으로 써본 게 전부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써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요런 거를 해 가지고 이 요거를 약간 그 GPT-4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뭔가 캐릭터를 한번 라라벨로 녹여서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두 개 다 써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다음 발표 주제가 나왔네요. 네. 아 아 제가 지금 스터디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쪼끔 예.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대신에 다음 정말 네. 재밌는 거 실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 숨김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긴 한데 지금은 좀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6월 정모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및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정모에서 뵙겠습니다.